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증권방송 송범선 수석 전문가입니다. 이마트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이마트 하면은 뭐가 떠오를까요? 우리 주변에서 이 대형 마트, 정말 큰 대형 마트 이런 것들이 떠오를 겁니다. 예전에 10년, 20년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갔어요. 사람들이 정말 주말이면은 이 차를 끌고 가족들이 같이 가서 장을 보고 이 트렁크에 실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근데 요즘 약간 판도가 약간 변했어요. 요즘 이제 직접 가서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이거 가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배달을 많이 시켜서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떠오르는 것이 쿠팡이 떠오르자 이마트가 약간 좀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뭐 화면 좀 보시면은 이겁니다. 이렇게 이마트가 이제 이렇게 있다가 좀 잘 됐어요. 2018년 초반까지. 그러다가 경쟁자 쿠팡이 좀 치고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쿠팡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요즘 뭐 로켓 배송 그래가지고 팍 쏘아 올리는 뭐 이런 거 있죠. 로켓 배송 정말 빨리 간다 그래가지고 배달이 정말 빨리 오긴 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마트가 이제 가기 사람들 귀찮다라는 거고, 가도 만약에 자동차를 끌고 안 가면은 이거를 좀 끌고 오기 힘들다라는 뭐 그런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요즘 이마트에서는 이런 걸 합니다. 뭐 2만 원 이상, 3만 원 이상이면은 집까지 포장을 해가지고 박스에 실어가지고 택배차로 해가지고 트럭에 실어서 갖다 줘요. 배달 서비스죠. 그러니까 가서 고르는 것만 이렇게 자기가 직접 하는 거고, 배달을 해주는 뭐 3만 원 이상 하는 거는 이런 것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를 안 끌고 가도 또 무거운 거 막 이렇게 낑낑거리면서 이렇게 안 들고 와도 돼요, 집에. 자, 그런 것도 있고, 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마트를 좀 변론을 하겠습니다. 요거요, 이마트몰인데 그래서 쓱배송, 신선식품을 신선하게 고객에게 맞춤 배송, 요런 겁니다. 그래서 이마트몰을 이용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뭐 이런 제품들을 이용할 수 있다더라 라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요거 이제 이런 거 다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마트를 통해서 이렇게 인터넷에서도 이렇게 먹는 것까지 배달이 되기 때문에 정말 상당히 좋다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구나 큰 거 말고도 이렇게 먹는 거, 달걀, 신선식품 이런 것도 지금 뭐 인기 제품, 휘센 이런 것들은 공기청정기 지금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이마트가 미세먼지 관련주, 뭐 공기청정기 이런 걸로도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기청정기 에어컨도 판매를 시작했고, 또 그리고 전기차, 트위지 이런 것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마트에서 정말 친환경적인 이런 것들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테마주도 엮일 수 있다 라는 것이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마트가 이제 인터넷 쪽으로 굉장히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쿠팡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보다 월등하게 좀 비슷비슷해지고 있고, 원래 이마트 자체가 신선식품 1위이기 때문에 쿠팡이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 유통상가, 유통 1위입니다. 유통 1위. 신선식품 1위. 자, 거기에 더불어서 트레이더스가 나왔어요. 트레이더스라는 거는 요게 이제 대형 할인마트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마트도 원래 쌌죠. 근데 기존에 있던 이마트보다 트레이더스는 그러니까 원래 그냥 백화점 가격이 이거예요. 백화점 가격 이거면은 이마트가 이 정도 가격입니다. 근데 트레이더스 이거보다 더 싸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트레이더스가 이거보다 더 훨씬 싼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싸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백화점이 여기, 이마트가 여기, 트레이더스는 여기 이렇게 싸다라는 건데, 이 창고형 매장이에요. 창고형 매장.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월마트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성공을 했는데 이게 창고형 매장이죠. 그런 것들을 좀 따와서 인테리어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굉장히 이 대량으로 판매를 하고 싸게 판다라는 것에 초점을 뒀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경기도 지방이나 지방에는 좀 있었는데 서울 시내에는 트레이더스가 없었어요. 자, 그러다 이번에 월개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개점이 새로 개장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최대 매출을 올린 데는 역시 확 낮춘 가격이 뭐 이런 게 나오죠. 굉장히 싸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이겁니다. 와, 이거 트레이더스 월개점 모습 정말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뭐 거의 인산인해를 이루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창고형 매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창고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키 큰 사람은 여기서 집을 수 있는데 키 작은 사람은 이거 되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고객이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이 좀 내려주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뭐 기자가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많았다. 정말 뭐 줄 서면은 정말 사람이 많아서 한참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말들도 있었고, 아무튼 최대 매출, 최다 방문, 뭐 이런 것들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록을. 와, 이거 기록을 세웠습니다. 굉장합니다. 20여 개의 유통 매장이 경합을 벌이는 곳인데, 월계점이 이것에 불구하고 굉장히 최대 방문, 최대 매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매출이 많이 나고 방문이 많다라는 점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마트가 이렇게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결론은 이제는 좀 턴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마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마트 보시면은 PBR이 이게 좀 당겨서 볼게요. PBR이 0.62, PER이 11.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47%예요.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죠. 거의 외국 계상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중요한데 신세계 계열은 약간 특징이 있어요. 이 이명희 씨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지분을 18%나 갖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많은 거예요. 상당히 지금 삼성 일가에서 뭐 이재용, 이건희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지분이 그렇게 많이 없죠. 10%도 채 안 되죠. 근데 18%라면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리고 정용진도 이명희 씨와 같은 집안입니다. 이명희 회장과 같은 집안이기 때문에 가족이에요, 가족. 이 가족이 9.8%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하면은 어떻습니까? 27%에 달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런 상승 기반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죠. 주가 방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국민연금이 10%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다라는 거고, 채권 등급이 AA 플러스로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밑에 내려보시면은 이마트 같은 경우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좀 걱정됐던 것이 이제 쿠팡이나 아니면 온라인 배송 서비스 유통업체들이 들어서자 매출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2015년부터도 온라인 배송 활성화 됐었어요. 그때도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온라인 배송, 뭐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다 마찬가지였는데 활성화 됐는데 홈쇼핑도 많았죠. 자, 근데 지금 2015년부터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결국 사람들이 오프라인을 천대시할 수 없다. 온라인만 중요시하는 게 아니에요. 오프라인은 항상 있어야 돼요. 오프라인은.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아마존도 뭡니까? 아마존도 예전에 온라인만 하다가 이제는 오프라인 서점 막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마트도 오프라인이 항상 기반이 돼야 돼요. 온라인은 부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이 있고 실체가 있어야 돼요. 실체가. 그리고 저는 실체가 있는 이런 주식들을 좋아합니다. 부동산이 있고 뭔가 기반이 있는 주식들 굉장히 좋아해요. 많이 유튜브 계속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자본이 계속 늘어납니다. 자본이 72,000이었는데 이렇게 94,000까지 이렇게 늘어납니다. 여기 94,000은 아니고 억 단위니까 어떻게 되죠? 바로 9조 4천억 원까지 늘어난 거죠. 7조에서 9조까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률 꾸준하게 5년 연속 흑자, 순이익률 5년 연속 흑자, 그리고 부채 비율이 89%, 자본 유보율 5,000%. 와, 굉장히 많습니다. 유보율이 중요한 거, 유보금 쌓아놓은 돈이 현금 흐름이 아주 좋다니까, 이마트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아무리 이제 사람들이 발길을 끌어도, 발길이 정말 이마트 안 가! 뭐 이러고, 이래도 불매운동이 일어나도, 설마 분들은 안 일어나겠지만 일어난다 하더라도 망할 수가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쿠팡이 좀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신선식품 1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쿠팡이 따라올 수 없는 게, 쿠팡 예전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쿠팡 공장에. 근데 거기 이제 공장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차곡차곡 잘 돼 있고, 거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막 직접 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기계가 움직여요. 기계가. 로봇처럼.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막 창고 보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창고는 3층, 4층 창고죠. 근데 와, 정말 혀를 내두릅니다. 제가 쿠팡 공장에 저번에 가봤는데, 공장 겸 창고 가봤는데 창고가 10층까지 올라가요. 10층.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와,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저기 있는 거를 사람이 가서 뭐 다른 공장 2층 3층이면 지게차 막 끌고 가죠. 쥐 해가지고 이 밑에 해가지고 지게차로 막 끌어올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어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가 지게차 개념이 아니라 기계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창고는 확실히 이 쿠팡이 잘 되어 있는 게 맞아요. 이 굉장히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창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선식품에서는 쿠팡이 이마트를 절대 못 따라옵니다. 신선식품이 뭔가요? 먹는 거죠. 우리가 아까 보셨던 뭐 계란, 두부, 뭐 식품, 채소, 야채 이런 것들은 이마트가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기술적으로 요 기술은 정말 특허받은 그런 시스템을 정말 아무나 못 따라옵니다. 괜히 이마트가 업계 1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무리 창고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인공지능이 관리를 해도 신선식품 먹는 거를 관리하지는 못한다. 이런 것들은 냉장 시스템이라든가 냉동고, 냉장고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마트가 엄청난 강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프라인 말고도 온라인에서도 배송 시스템이라든가 이 신선한 먹는 거는 정말 배송할 때 그냥 막 배송하면 안 되죠. 그 냉장하는 그런 게 신선하게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쿠팡이 따라올 수 없는 분야입니다. 자, 그래서 이마트 제가 오늘 이런 부분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형 마트는 항상 존재합니다. 자, 이마트 여러분들 지금 18만 원대입니다. 18만 원대에서 약간 무너져서 오늘 가격 17만 7,500원인데 요거 상당히 너무 저렴합니다. 예전에 32만 원대까지 갔다가 17만 원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이마트 한번 중심 갖고 한번 살펴보시고 매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바른증권방송 송범선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